14시간을 운전해서 간 그 경기장에서 60대 아버지가 28년 동안 품에 간직한 낡은 태극기를 꺼내 드는 순간 손흥민이 그 아버지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살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28살이에요. 아버지는 박성우, 61살이시고요. 3년 전에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저희 가족이 사는 이곳 텍사스로 오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저는 요즘 대화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화를 해도 서로 다른 언어로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저는 영어로 대답하거든요. 민준아, 오늘 한국 뉴스 봤니?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빠, 저 이제 한국 뉴스 잘 안 봐요.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이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8살 때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 기억이 흐릿해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고 여기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거든요. 오늘도 아침부터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한국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화면에서 무슨 정치 얘기가 나오는지 아버지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이 최고야. 미국은 뭐든지 너무 느슨하단 말이지.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한국을 그리워하시거든요. 한국 음식, 한국 뉴스, 한국 드라마. 여기 와서 3년이 됐는데도 영어는 거의 안 늘으셨어요. 마트 가실 때도 제가 따라가야 하고요. 아빠, 이제 여기 사시는데 적응하셔야죠. 적응? 나이 예순에 무슨 적응이야? 너나 잘해라.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평행선이니까요. 사실 아버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사셨는데 은퇴하자마자 아들 따라 낯선 나라로 오셨으니까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한테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답답해요. 왜 이렇게 한국만 고집하시는지. 점심때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 제이슨이었어요. 야, 민준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LA BMO 스타디움에서 엄청난 경기 있다. LA? 거기 차로 14시간 걸리는데. 알아. 근데 MLS 플레이오프야. LAFC 돼. 우리 오스틴 FC. 그리고 있잖아. 손흥민이 LAFC에서 뛴다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그 선수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시거든요. 작년에도 손흥민이 영국에서 뛸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기 보신 적도 있어요. 잠깐, 손흥민이 이제 MLS에 있다고? 그래 임마. 이번 시즌에 LAFC로 왔어. MLS 역사상 최대 계약이래. 지금 모두가 그 얘기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선물을 뭘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서 BMO 스타디움 티켓팅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MLS 플레이오프 경기라 그런지 티켓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자리 2장을 찾았습니다. 클릭하기 전에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구매 버튼을 눌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제 입에서 한국말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응? 이번 주 수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수요일? 무슨 일인데? 같이 LA 가요. 드라이브 삼아서. 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LA? 거기 왜? 그냥요. 바람이나 쏘러요. 14시간씩 운전해서 바람 쏘러? 무슨 바람이 그렇게 급해? 저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손흥민 경기 보러 가요. LAFC 대 오스턴 FC. MLS 플레이오프예요. 순간 아버지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과 의심이 한꺼번에 섞인 표정이었어요. 손흥민이? 미국 리그에? 네, 올 시즌에 LAFC로 왔대요. 오늘이 플레이오프 경기고요. 오늘? 네, 오늘 저녁 7시 30분 킥오프예요. 지금 출발하면 새벽에 도착할 수 있어요. 호텔 예약도 해놨고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가자. 가보자꾸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짐을 쌌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아버지가 챙기신 태극기 작은 거. 아버지는 어디를 가시든 항상 태극기 하나를 가방에 넣고 다니시거든요. 왜 그걸 가져가세요? 그냥, 혹시 몰라서. 밤 10시, 저희는 텍사스 오스틴을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한산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컨트리 음악이 흘러나왔고요.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버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옆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늙으셨나 싶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네? 너 손흥민 알아? 이름만요. 축구선수라는 거. 그래. 그 선수는 말이지. 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세대한테는 희망이야. 아시아 선수가 유럽 최고 무대에서 저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 영국 사람들도 인정하는 선수야.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담긴 뭔가가 제 가슴을 찔렀거든요.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지. 넌 여기서 태어난 것처럼 살지만 사람들은 널 미국 사람으로 안 봐.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알아야 해. 네 뿌리가 어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늘 그 중간 어디쯤이었으니까요. 새벽 4시, 저희는 뉴멕시코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잠드셨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용히 주무시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6시, 애리조나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흙과 선인장들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었어요. 아버지는 1시간 전에 깨어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내가 운전 바꿀까?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사실 눈이 따끔거렸지만 아버지한테 운전대를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 고속도로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버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태극기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깃발이었는데 천이 낡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이거 언제 산 거예요? 20년 됐지. 네가 태어났을 때 산 거야. 28년 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곁에 있었던 깃발이었네요. 왜 항상 들고 다니세요? 잊지 말라고. 내가 누군지. 아버지는 깃발을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에 넣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손흥민이 그렇게 대단해요? 제 친구들도 다 알더라고요. 대단하지. 아시아 선수 중에서 유럽 최고 리그에서 저렇게 오래 활약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영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아시아 선수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시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민준아, 너는 여기서 자라서 잘 모를 거야.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달랐어.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을 봤거든. 외국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우리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실력을 보여주잖아.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는 모를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무거웠거든요. 아침 9시, 저희는 캘리포니아주 경계를 넘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웰컴 투 캘리포니아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민준이랑 여행 온 거 기념으로.
아버지, 요즘 스마트폰 잘 쓰시네요. 이것도 못 쓰면 진짜 늙은이지 뭐.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저희는 작은 마을 식당에 들렀습니다. 멕시코 음식점이었어요. 타코와 브리또를 주문했는데 아버지는 매운 소스를 잔뜩 뿌려서 드셨습니다. 한국 고추장 맛이 그립네. 여기도 매운데요? 이건 그냥 얼얼한 거지. 한국 매운맛은 깊이가 달라. 또 한국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이 그렇게 좋으세요? 여기 안 오시고 거기 계시지 그랬어요.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민준아,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거기가 내 땅이거든. 내가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던 곳이잖아. 근데 너 때문에 왔지. 너 혼자 여기 두고 갈 수가 없었어. 쟤 때문에요? 그래. 엄마 없이 너 혼자 여기서 사는 게 걱정됐어. 그래서 은퇴하고 바로 왔지.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한국을 떠나셨다는 걸.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LA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교통량이 엄청났습니다. 14시간을 운전한 끝에 도착한 도시였어요. 호텔 먼저 갈까요? 아니다. BMO 스타디움부터 가보자. 경기장 분위기 좀 보게. 아버지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BMO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엑스포 파크 근처였어요. 멀리서부터 거대한 경기장이 보였습니다. 검은색과 금색으로 치장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벌써 몇몇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오스턴 FC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와, 사람들 벌써 많네요. 플레이오프니까 다들 일찍 오는 거지. 저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어요. 아버지는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들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손흥민 응원하러 왔는데. 경기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곳곳에 음식 트럭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떠들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축제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태극기가 보였어요. 한인들 여러 명이 모여서 태극기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도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버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저기요, 혹시 손흥민 응원하러 오셨어요? 한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한국말로 물으셨습니다. 네,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텍사스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저희는 LA 살아요. 한인의 사람들이랑 같이 왔어요. 순식간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한국말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드님도 같이 오셨네요? 네, 애가 티켓을 구해줬어요. 효자시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국 선수 응원 잘 안 하던데. 그 말에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인의 분들이 저희에게 태극기 스티커를 주셨어요. 얼굴에 붙이는 작은 스티커였습니다. 아버지는 양쪽 볼에 하나씩 붙이셨어요. 민준이도 붙여봐. 저요? 그래. 오늘 한국 선수 보러 온 거 아니야. 저는 망설이다가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에 태극 무늬가 선명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5시, 저희는 경기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었어요. 티켓을 스캔하고 들어가는데 검표원이 아버지의 태극기를 보고 웃었습니다. 코리어? 선 HUNG-민펜? 예스, 예스. 아버지가 신나게 대답하셨어요. 영어는 잘 못하시면서 이럴 땐 또 잘하시네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컸어요. 22,000명이 들어간다는데 벌써 반 이상 자리가 찼습니다. 저희 좌석은 중앙 부근이었어요. 필드가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아버지, 자리 괜찮죠? 완벽해. 이 정도면 선수들 얼굴도 다 보이겠다. 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태극기를 펼쳐서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후 6시 경기장에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러 나왔어요. LAFC 선수들이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번호 7번을 단 선수가 보였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저기다. 저기 손흥민이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차며 몸을 풀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날렵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민준아, 저거 봐. 저게 우리 한국 선수야. 저렇게 당당하게 뛰는 거 봐.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이 가까워졌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갔어요. 곧 킥오프였습니다. 경기장이 어두워지더니 조명쇼가 시작됐어요. 불꽃이 터지고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BMO 스타디움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어요. 그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넘버 3번, 프롬 사우스 코리어, 선 HUNG-민.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필드로 걸어 나왔어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이런 날을 만들어줘서.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꽉 잡았어요. 아버지, 경기 시작해요.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킥오프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어요. 오스턴 FC가 먼저 공을 잡았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빠르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했어요. 제가 응원하던 텍사스 팀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만큼은 LAFC를 응원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자리 끝에 앉아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계셨어요. 눈을 떼지 못하시더라고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아버지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아, 저기 패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오직 필드만 보고 계셨습니다. 경기 시작 5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더니 오스턴 FC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빠른 드리블이었어요. 경기장 전체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파고들었어요. 슈팅 각도가 나왔습니다. 발을 휘둘렀어요.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고요.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아! 수만 명이 동시에 탄식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셨어요. 아깝다, 진짜 아까워.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경기 볼 때도 그냥 따라가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경기 10분, 오스턴 FC가 위험한 공격을 했어요.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코너킥을 찾고 페널티 박스 안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공중볼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선수가 점프했고요. 헤딩슛이 날아왔어요. LAFC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습니다. 주변에서 오스턴 FC 팬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사는 곳 팀인데 오늘만큼은 지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옆을 보니 손에 땀을 쥐고 계셨어요. 태극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꽉 쥔 채 경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그럼 엄청 긴장되지. 짧게 대답하시곤 다시 경기에 집중하셨어요. 경기 20분쯤 됐을 때였어요.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오스턴 FC 선수 3명이 에워쌌어요.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발끝으로 공을 살짝 건드리더니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수비수 한 명을 제쳤어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두 번째 수비수도 제쳤습니다. 경기장이 들썩였어요. 와,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움직임이었거든요. 텔레비전으로 볼 때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접 보니까 그 스피드와 기술이 훨씬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도 다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공을 몰고 전진했습니다. 오스턴 FC 수비진이 긴장한 게 보였어요. 패스를 했어요. 오른쪽에 있던 동료 선수에게로요. 그 선수가 슈팅했고요.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아쉬운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불과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진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긴장하며 경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기 30분, 중계 화면에 손흥민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고생한다, 정말 고생해. 그 말투에 뭔가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자기 아들을 보는 것처럼요. 아버지, 손흥민이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하지. 저 나이에 저렇게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몸 관리도 해야 하고, 부상도 조심해야 하고. 근데 저렇게 매 경기 최선을 다하잖아. 아버지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필드를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은 쉬지 않고 뛰고 있었어요. 공격할 때도 수비할 때도요.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뛰는 걸까요? 이미 많은 걸 이룬 선수인데요. 편하게 뛸 수도 있을 텐데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뛰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 35분, 오스턴 FC가 또 위협적인 공격을 했어요. 빠른 역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오스턴 FC 공격수가 골키퍼와 단둘이 남았어요. 슈팅했습니다. 공이 날아갔고요. LAFC 골키퍼가 손끝으로 건드렸어요. 공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갔습니다. 휴!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옆에서 오스턴 FC 팬들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응원하던 팀인데 오늘은 반대편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경기 40분, 전반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양팀 다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0대 0이었어요. 그때 LAFC가 프리킥을 얻었어요. 페널티 박스 밖 중앙 부근이었습니다. 좋은 위치였어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22,0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두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마치 기도하듯이요. 손흥민이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공을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도움 닫기를 시작했어요. 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날아갔어요. 벽을 넘어서요. 골대를 향해요. 골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 손끝이 공에 닿았어요. 하지만 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골, 골, 골. 수만 명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들어갔다. 들어갔어.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껴안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요. 손흥민은 코너 쪽으로 달려가서 동료들과 세리머니를 했어요. 그 모습이 중계 화면에 크게 비쳤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게 우리 선수야, 민준아. 저게 우리 한국 선수란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눈물이 나려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LAFC 1, 오스턴 FC 0. 손흥민의 프리킥골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하프타임이 시작됐어요.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경기장 전광판에는
1대 0이라는 숫자가 크게 떠 있었어요. 손흥민의 골 장면이 리플레이로 계속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태극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아버지, 화장실 다녀올까요? 그래, 가자.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통로로 나가는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손흥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프리킥 봤어? 미쳤어. 손흥민 오늘 완전 다른 레벨이네. 공 휘어지는 거 봤어? 완벽했어. 영어로 들려오는 칭찬들이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화장실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전반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 서 있던 미국인 아저씨가 아버지의 태극기를 보고 말을 걸었어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네. 한국이요. 와, 손흥민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최고의 선수예요.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지만 그 칭찬은 다 이해하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아버지도 따라서 엄지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매점 쪽으로 갔어요. 핫도그와 콜라를 사려고요.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와, 전반전 골 진짜 예술이었어. 프리킥 각도 봤어? 저걸 어떻게 넣어? 손흥민 오길 정말 잘했다. MLS 수준이 확 올라간 것 같아. 젊은 한인들이었어요. 2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모두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쪽을 돌아보셨어요. 손흥민 팬들이신가 봐요? 네. 저희 토트넘 때부터 쭉 봤어요. LA 온다는 소식 듣고 시즌권 끊었어요. 그래요? 대단하네. 어르신도 오래 보셨어요? 한 10년 넘게 봤지. 분데스리가 때부터. 젊은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와, 진짜 오래 보셨네요. 레버쿠젠 시절 기억나세요? 당연하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 넣던 거 새벽에 일어나서 봤어. 순식간에 대화가 무르익었습니다. 손흥민 얘기만 나오면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텍사스에 오신 후로는 항상 조용하고 무표정하셨거든요. 핫도그를 사서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한 입 베어 물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오늘 정말 고맙다. 뭐가요? 이렇게 데려와줘서. 나 혼자였으면 평생 이런 경험 못했을 거야. 아버지, 전반전만 끝났는데 벌써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미 충분해. 손흥민이 골 넣는 거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지. 아버지 목소리가 또 떨렸어요. 저는 핫도그를 먹으며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2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왔겠지만 모두 같은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처럼 태극기를 든 한인들도 여럿 보였어요.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도 보였습니다. 민준아. 네? 너 궁금한 거 없니? 내가 왜 이렇게 손흥민을 좋아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핫도그를 내려놓으셨어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한국 사람이 해외에서 성공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특히 스포츠 분야는 더 그랬지. 다들 우리를 무시했거든. 아시아 사람은 체력도 약하고 기술도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 사람은 유럽 최고 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매 시즌 20골 가까이 넣었단 말이지. 영국 사람들이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외국인 선수야.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너는 여기서 자라서 잘 모를 거야. 하지만 우리 세대한테는 엄청난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민준아, 너는 한국 사람이야. 여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네 얼굴을 보면 사람들은 너를 외국인으로 볼 거야. 그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 알아야 해. 네 뿌리가 뭔지. 그래야 당당할 수 있거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 사람인 걸 잊을까봐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 네가 자꾸 영어로만 말하고 한국 뉴스도 안 보고 한국 친구도 없다고 하니까 걱정됐어. 네가 뿌리를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매일 한국 얘기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너한테는 잔소리로 들렸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 전광판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후반전까지 5분 남았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경기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너 회사에서 힘든 일 없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셨어요. 괜찮아요. 왜요? 아니야. 네가 혼자 임원돼서 사는 게 걱정돼서.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충분히 도와주고 계세요. 뭘? 내가 뭘 도와줘? 영어도 못하고, 운전도 서툴고, 너한테 짐만 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외롭지 않아요. 진짜예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은 아버지한테 차갑게 대했었거든요. 영어로 대답하고, 무뚝뚝하게 굴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그래. 그렇다니 다행이다. 선수들이 다시 필드로 나왔습니다. 후반전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오늘 이 경기를 보러 온 게 그냥 축구 경기를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아버지와 제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워밍업을 하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지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다시 태극기를 무릎에 올려놓으셨어요. 후반전도 잘 뛸 거야. 손흥민은 항상 90분을 풀로 뛰거든.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시면서?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러려고 노력했지. 너 키우느라 말이야. 엄마 없이 너 혼자 크는 게 걱정돼서 더 열심히 일했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하신 손이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오랜만에 하는 말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래됐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심판의 휘슬 소리가 들렸어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스턴 FC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전에 한 골을 내줬으니까 반드시 만회해야 했던 거죠.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거칠게 압박했어요. LAFC는 수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1대0 리드를 지키려는 전술이었어요. 손흥민도 중원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후반 5분, 오스턴 FC가 위협적인 공격을 했어요. 빠른 패스 플레이로 LAFC 수비를 뚫어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이 나왔어요.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세컨드 볼을 오스턴 FC 선수가 잡았어요. 다시 슈팅했습니다.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고요. LAFC 수비수가 몸으로 막아냈어요. 휴! 경기장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어요. 위험해, 너무 위험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스턴 FC의 공격은 계속됐어요.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LAFC 수비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후반 10분,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오스턴 FC의 코너킥이었어요.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큰 선수들이 많았어요. 공중볼 상황에서 유리했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왔어요. 공이 높이 떴습니다. 여러 선수가 점프했고요. 헤딩이 나왔습니다.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어요. 골키퍼가 손을 뻗었습니다. 공에 손끝이 닿았어요. 하지만 방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 오스턴 FC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머리를 쥐어뜯으셨어요. 주변에서 오스턴 FC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초록색 깃발이 물결치듯 흔들렸어요. 1대1 동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방금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동점이 됐습니다. 손흥민은 중원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래. 그렇지. 아직 30분 넘게 남았어.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경기가 재개됐어요. 이제 양팀 모두 골이 절실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경기니까 비길 수 없었어요. 연장전으로 가거나 승부차기로 가거나 아니면 정규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후반 20분, LAFC가 반격을 시도했어요.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오스턴 FC 수비수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방향을 바꿨어요.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수비수 1명을 제쳤어요. 다시 가속했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도 제쳤어요. 경기장이 들썩였습니다. 가자. 가.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저도 따라서 소리쳤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왔어요. 슈팅 각도가 나왔습니다. 발을 휘둘렀어요.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고요. 손끝에 맞았어요. 공이 골대를 스쳤습니다. 골대 밖으로 나갔어요. 코너킥이었습니다. 아, 아까워. 수만 명이 동시에 탄식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손흥민은 잔디에 무릎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나서 동료들에게 박수를 쳤어요. 괜찮아. 다음에 넣으면 돼.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돌아보니 LAFC 팬이었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였어요. 손흥민 오늘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정말요. 아버지가 힘없이 대답하셨어요. 코너킥이 진행됐어요. 하지만 골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스턴 FC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냈어요. 후반 25분, 양팀 선수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걸음이 느려지고 패스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만은 달랐어요.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제 입에서 감탄이 나왔어요. 후반 25분인데도 전반전처럼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 손흥민은 원래 그래. 90분 내내 저렇게 뛰어. 그게 저 선수의 강점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후반 30분, 오스턴 FC가 또 위험한 공격을 했어요. 빠른 역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했어요. 3대2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스턴 FC 공격수 3명, LAFC 수비수 2명이었어요.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다시 중앙으로요. 슈팅이 나왔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하지만 공이 튕겨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오스턴 FC 선수가 있었어요. 슈팅했습니다. 골키퍼가 이미 누워 있었어요. 빈 골대였습니다. 공이 날아갔고요. 그때 누군가 슬라이딩을 했어요. 손흥민이었습니다. 공을 몸으로 막아냈어요. 골라인 바로 앞에서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으로 막았다며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어요. 페널티킥이었습니다. 경기장이 술렁거렸어요. 오스턴 FC 팬들은 환호했고 LAFC 팬들은 탄식했습니다. 손흥민은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페널티킥이에요. 알아? 이건 거의 골이나 마찬가지야. 아버지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오스턴 FC의 키커가 페널티 스팟에 공을 놓았어요. 골키퍼는 골대 안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었어요. 키커가 도움닫기를 시작했습니다. 발을 휘둘렀어요.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왼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공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 오스턴 FC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2대1. 경기장 절반이 폭발적으로 환호했어요. 초록색 물결이 춤을 췄습니다. 반대편 절반은 조용해졌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푹 떨어뜨리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저도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전을 당했습니다. 손흥민은 중앙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땀과 잔디가 범벅이 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후반 33분이었어요. 정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더 길어질 거고요. 아버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손흥민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눈가가 붉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드를 바라봤어요. 손흥민이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LAFC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됐어요. 후반 35분이었어요. LAFC는 필사적으로 공격했습니다. 2대1로 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모든 선수가 앞으로 올라갔어요. 수비수들까지도요. 손흥민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중앙으로요. 공간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유니폼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 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계셨어요. 두 손을 꽉 쥔 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들어가라, 제발 들어가라.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마치 기도하듯이요. 후반 37분, LAFC가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위치 선정이 좋았어요. 수비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너킥이 올라왔어요. 공이 높이 떴습니다. 여러 선수가 점프했고요. 손흥민도 점프했습니다. 헤딩을 했어요.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어요. 공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방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골대를 맞았습니다. 튕겨나왔어요. 아! 경기장 전체가 탄식했습니다. 또 아깝게 빗나간 거였어요. 손흥민은 잔디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정말 지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일어났어요.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말했습니다.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저 선수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그래.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후반 40분, 주심이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표시됐어요. 5분이었습니다. 딱 5분밖에 안 남았어요. 1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지는 거였어요. 오스턴 FC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공을 돌렸어요. 넘어지면 일부러 천천히 일어났고요. 교체 선수를 내보낼 때도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LAFC 팬들이 화가 난 거였죠. 하지만 오스턴 FC 입장에서는 당연한 전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계를 계속 확인하셨어요. 1분, 2분, 3분. 시간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추가 시간 3분, LAFC가 공을 잡았어요.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앞으로 올라갔어요. 골키퍼까지도요.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오스턴 FC 수비수 3명이 달려들었어요. 완전히 에워싸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공을 컨트롤했습니다. 발 사이로 공을 빼돌렸어요. 한 명을 제쳤습니다. 다시 방향을 바꿨어요. 두 번째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경기장이 들썩였어요. 가자, 가.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소리쳤어요. 아버지도 소리치셨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파고들었어요.
세 번째 수비수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살짝 띄웠어요. 수비수 발 위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슈팅했어요.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공이 날아갔어요. 골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어요. 공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골, 골, 골. 수만 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도 소리쳤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리며 울고 계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들어갔다. 들어갔어.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껴안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요. 2대2 동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코너 쪽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달려와서 그를 에워쌌어요. 그 모습이 전광판에 크게 비쳤습니다. 손흥민의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봤지? 봤어? 네, 아버지. 봤어요. 저게 우리 선수야.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야.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곳곳에서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모두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태극기를 흔들며 소리치고 계셨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구호가 퍼져나갔습니다. 한인들이 모두 따라서 외쳤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도 따라서 외쳤습니다. 아버지도 외치셨어요.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어요.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분 정도 남았어요. 양팀 모두 지쳤습니다. 걷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손흥민만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 마지막 1분, 오스턴 FC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어요. 롱볼을 올렸습니다. LAFC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냈어요. 공이 중앙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어요. 앞을 봤습니다. 오스턴 FC 선수들이 모두 뒤에 있었어요. 빈 공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일어났어요. 모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까, 까, 까. 손흥민은 지치지 않은 것처럼 빠르게 달렸어요. 뒤에서 수비수들이 쫓아왔지만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1대1 상황이었어요. 손흥민이 슈팅 자세를 취했습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슈팅하지 않았어요. 공을 살짝 옆으로 빼냈습니다. 골키퍼를 제쳤어요. 빈 골대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밀어넣었어요. 골. 3대2. 경기장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울었어요. 웃었어요. 저도 뛰어올랐습니다. 아버지와 껴안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아버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껴안고 울었습니다. 손흥민은 필드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동료들이 달려와서 그 위에 쌓였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심판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였어요. LAFC 3, 오스턴 FC. 손흥민의 2골로 LAFC가 승리했습니다. 경기장은 축제가 됐어요. LAFC 팬들이 필드로 쏟아져 내려가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은 완전히 들떠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인들의 구호가 계속됐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치듯 흔들렸어요. 손흥민이 관중석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인들이 있는 쪽으로요.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깊게 인사했습니다. 한인들이 더욱 크게 환호했어요. 아버지는 태극기를 흔들며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버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아버지가 왜 손흥민을 좋아하시는지, 왜 한국이 그렇게 소중한지.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오늘 정말 고마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걸 보여주셔서. 손흥민이 필드를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지친 모습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으로요. 진심으로요. 경기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어요. LAFC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태극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눈가가 아직 붉었어요. 민준아, 꿈 같다. 저도요, 아버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손흥민 경기를 아들이랑 같이 보는 날이. 아버지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군지. 응?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한국 피가 흐르는 사람이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늘 알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민준아, 그동안 미안했어요. 영어로만 말하고 한국 뉴스도 안 보고 아버지 말씀 무시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너무 강요했어. 이해해줘서 고맙다.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요. 말없이요. 주변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인들은 대부분 아직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필드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나왔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것 같았어요.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몇몇 관계자들과 함께였어요. 한인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손흥민 아니야? 맞아, 다시 나왔네. 여기로 오는 거야? 손흥민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관중석 아래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한국말이었어요. 한인들이 환호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손흥민, 손흥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흥민이 웃으며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봤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들고 있던 낡은 태극기를 본 거였어요. 손흥민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요. 어르신, 그 깃발 오래된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한국말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28년 됐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셨네요. 선수님, 아버지가 겨우 말씀하셨어요. 오늘 경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14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아들이 티켓을 구해줘서요. 손흥민이 저를 봤어요. 효자시네요. 14시간이나 운전하셨어요? 네, 아버지 생신 선물로요. 와, 대단하시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르신. 손흥민이 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선수님, 저는 선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네? 외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선수님 경기를 보면 힘이 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저렇게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구나. 그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손흥민이 숙연한 표정이 됐어요. 제가 그런 힘이 됐다니. 영광입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손흥민이 관계자에게 뭔가 말했어요. 그러더니 펜과 공을 받아왔습니다. 사인해 드릴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우입니다.
손흥민이 공에 사인을 했어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박성우 어르신께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손흥민. 그리고 아버지께 공을 건넸어요. 아버지는 두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고개를 숙이셨어요. 손흥민이 아버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르신, 아드님이 이렇게 효자인데 행복하시겠어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아버님 잘 모셔드리세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얼마나 큰 희생을 하시는지 저도 알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인사하고 다른 팬들에게로 갔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보낸 몇 분이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을 가슴에 꼭 안고 계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게 꿈이니? 진짜니? 진짜예요, 아버지.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주변에 있던 한인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와, 부럽다. 사인 받으셨네요. 손흥민이 직접 와서 얘기했어요. 정말 멋진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분들에게 공을 보여주셨어요. 자랑스럽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밤 11시가 넘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는데 아버지가 계속 뒤를 돌아보셨어요. 정말 잊지 못할 거야, 오늘. 저도요, 아버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제 뿌리를 찾게 해주셔서. 차에 올라탔어요. 아버지는 사인받은 공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놓으셨습니다. 마치 보물처럼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LA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호텔 가서 쉬었다가 내일 출발할까요? 그래, 그러자. 오늘은 너무 피곤하겠다. 안 피곤해요.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나도 그래. 오늘 밤 한숨도 못 잘 것 같아. 저희는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손흥민의 골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다음에 또 같이 경기 보러 가요. 손흥민 경기. 그래, 그러자. 아니면 한국 가서 국가대표 경기 보는 것도 좋겠다. 한국요? 응. 너도 한국 가본 지 오래됐잖아. 같이 가자. 네가 태어난 곳도 보여주고 싶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간단하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어요. 아버지는 사인받은 공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계속 쳐다보셨어요. 민준아, 오늘 정말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저도요, 아버지.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벌써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무시지는 않으셨어요.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민준아. 네? 너 알아? 내가 왜 너한테 한국을 잊지 말라고 했는지. 왜요? 네가 힘들 때 기댈 곳이 필요하거든. 내 정체성이 확실하면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도 안 쓰러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누군지. 그래,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 저는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아버지도 그러셨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LA의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쯤 눈을 떴어요. 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계셨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어젯밤 받은 축구공을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너는? 저도요. 꿈에서도 경기 봤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이었어요. 민준아, 아침 먹으러 가자. 호텔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아버지가 찾아보신 곳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한국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순두부찌개와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뜨끈한 국물을 마시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네, 그러죠. 중간에 그랜드 캐니언도 들를까?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좋아요. 그러면 이틀 정도 걸리겠네요. 괜찮아. 너 회사는? 제가 사장한테 말해놨어요. 이번 주는 쉰다고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진짜?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오늘은 달라요. 아버지랑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10시쯤 LA를 출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사인받은 공은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라디오를 켰더니 어젯밤 경기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극적인 두 골로 LAFC가 플레이오프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추가 시간 마지막에 터진 역전골은 올해 MLS 최고의 골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어요. 아버지가 볼륨을 높이셨어요. 또 들어도 좋네. 저도요. 1시간쯤 운전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 어제 경기 보면서 뭘 느꼈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2대1로 지고 있을 때도 지칠 때도 계속 뛰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골을 넣었고요. 그래, 맞아. 그리고 제 뿌리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 피가 흐르는 사람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더라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걸 알아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제일 원했던 게 그거였어.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지. 근데 네가 안 들었어. 저는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오후 2시쯤 애리조나에 들어섰어요. 사막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흙과 선인장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핸드폰으로 창밖을 계속 찍으셨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사진 찍어서 한국 친구들한테 보낼 거야. 어제 경기 얘기도 하고. 한국에 친구분들 많으세요? 많지. 다들 궁금해해. 미국 생활 어떠냐고. 사실 그동안은 별로 할 말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달라. 어제 경기 얘기하면 한참 할 수 있겠어.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오후 5시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협곡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바위들이 장관이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전망대로 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와,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정말 대단하다.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저희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협곡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우리 인생도 저것 같아. 깊은 계곡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근데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거든.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저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민준아, 앞으로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마. 어제 손흥민처럼 끝까지 뛰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자주 한국말로 말해줘. 영어 쓰지 말고.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한국말로 할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협곡 전체가 붉게 빛났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어요. 아버지와 저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찍는 사진이었어요. 민준아,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좋아요. 어제 받은 공이랑 같이 놓으면 되겠네요. 밤이 됐어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햄버거로 때웠어요. 모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아버지도 옆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민준아, 앉아? 네, 아직 안 와요.
나도 아직 흥분돼서. 저희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어요. 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응? 앞으로 자주 이렇게 여행해요. 둘이서. 그래, 좋지. 어디 갈까? 한국도 가고 여기저기 가요. 그리고 손흥민 경기도 계속 보러 가고요. 그거 좋은데? 다음 시즌권 끊을까? 진짜요? 좋아요. 저희는 웃었어요.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아. 네? 너 이제 회사에서 어때? 힘든 거 없어? 가끔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제가 누군지 아니까요. 그래, 그거면 돼. 아버지 목소리가 편안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좀 편해지셨어요? 미국 생활. 응. 어제 이후로 많이 편해졌어. 네가 이해해주니까. 제가 못나서 그동안 힘드셨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 저는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텍사스까지는 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틀 전에 이 길을 갈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요. 그때는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아버지, 졸리시면 주무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랑 얘기하고 싶어. 무슨 얘기요? 아무 얘기나. 회사 얘기, 친구 얘기 뭐든지. 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했어요. 회사 동료들 얘기, 힘들었던 프로젝트 얘기, 최근에 사귄 친구 얘기요. 아버지는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가끔 질문도 하시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했어요. 집이 보였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차고에 차를 세웠어요. 짐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인받은 공을 조심스럽게 안고 계셨어요. 집에 들어갔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냄새였어요. 아, 집이 최고야.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셨어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내가? 네, 제가요. 스파게티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30분 후 스파게티가 완성됐어요. 식탁에 차려놓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밥 먹어요. 아버지가 오셨어요. 식탁을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컸네. 맛없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맛있을 거야.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스파게티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민준아, 맛있다. 진짜요? 응, 진짜. 다음에도 해줘. 네, 자주 해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둘이서 함께 설거지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내일부터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번갈아 가면서요. 그래, 좋지. 나도 한국 음식 해줄게. 기대할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어요. 아버지는 사인받은 공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요. 여기가 딱 좋겠다. 네, 거기 좋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민준아. 네. 이번 주말에 한인 교회 가볼까?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 많대. 교회요? 저희 안 다니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볼까 싶어서. 한국말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요. 같이 가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같이 가자. 저는 창밖을 봤어요. 텍사스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사람이요. 그게 제 정체성이고, 그게 제 강점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려주셨어요. 손흥민이 보여줬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도 배웠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결국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요. 아버지. 응? 다음 경기는 언제예요? 손흥민 다음 경기요.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한 달 후에 홈 경기가 있네. LA에서. 예매할까요? 진짜? 네, 또 가요. 이번엔 비행기 타고요. 그래, 좋지.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많은 경기를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얘기를 나눌 거예요. 한국말로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와 저의 새로운 시작이요. 그리고 진짜 민준이로 사는 시작이기도 해요. 한국 사람 민준이요.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요. 밤이 깊어갔어요. 선반 위에 축구공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사인이 선명했어요. 박성우 어르신께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손흥민.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다짐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리고 제 뿌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아버지, 자러 가요. 그래, 가자. 오늘도 고생했다.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나도. 저희는 각자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기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일 아침에 한국 음식 해줄게. 기대할게요. 잘 자요, 아버지. 잘 자, 아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영화 같았습니다. 아니, 지난 이틀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와 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손흥민의 골은 단순히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간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고, 28년 된 낡은 태극기가 다시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어지셨나요? 아니면 잊고 있던 자신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으셨나요?